다음은 레이아웃 설계인데요. 이 레이아웃 설계 같은 경우도 결국은 탑다운 방식이랑 똑같죠. 근데 가장 최상위 단에서 최상위 어셈블리 단에서 전반 전체적인 이제 모델에 이제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 이 모델이 어떤 형상으로 구현이 돼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컨셉 설계를 먼저 레이아웃을 잡아준 다음에 그 레이아웃을 통해서 부품을 생성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스케치를 하게 되면 그 스케치를 참조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거의 탑다운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스케치를 기반으로 모델을 생성한다든지, 지금은 이제 모델 형상 자체를 아예 이렇게 그려서 작업하는 레이아웃 스케치지만 단순히 부품의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쪽으로도 레이아웃 설계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스케치를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쭉 다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부품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앞에서 했던 색 파트를 눌러서 저 스케치를 뭐 요소 변환으로 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예 레이아웃 설계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렇게 한 스케치로 만들다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스케치를 편집할 때 요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참조가 여러 개가 걸려면 걸릴수록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 레이아웃 스케치를 딱 이제 알아가지고 레이아웃 설계 방법을 알아서 요거 이제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네 해가지고 또 모든 어셈블리에 대한 부품에 대한 부품이 한 100개 정도가 돼요. 근데 걔를 스케치를 하나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알려드리면 꼭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100개 부품에 대해서 한 스케치에 다 이제 참조가 되어 있다. 속도 하나 스케치 바꾸면 겁내 느려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각 개별적으로 아예 레이아웃 기능을 이용을 해서 레이아웃 설계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제가 순서대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제 파일을 넣어놓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순서대로 넣어놨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스케치 한번 해서 버튼 누르고 돌출하고 버튼 누르고 돌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봤던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한번 교재 보시고 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뭐 레이아웃 설계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했던 그 아까 전에 그냥 새 파트를 눌러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직 외부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새로운 파트를 만들어야겠네 해가지고 여기서 새 파트를 눌렀어요. 그리고 평면을 선택을 하죠. 근데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저장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새 파트를 누르고 작업을 하면 어셈블리에 삽입하기 전에 무조건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해야지만 어셈블리에 삽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냥 이 어셈블리 단에서 만든 파트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어디에도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어셈블리를 저장하려고 하는 순간 물어보게 돼요. 이거 어디다 저장할 거야? 이거 이 어셈블리에만 존재하는 내부 저장 상태로 이 어셈블리에만 있게 할 거야? 아니면은 너가 지금 다른 것들 저장한 것처럼 얘네들 저장한 것처럼 내가 어디 특정 경로를 지정을 해서 저장하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이때 사용자가 결정을 하면 돼요. 내가 나는 이 어셈블리에서만 얘를 쓸 것 같은데? 그러면 내부 저장으로 냅두고 하시면 되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야. 얘네처럼 얘네가 지금 저장한 것처럼 외부 저장으로 냅둘래 라고 하게 되면 외부 저장을 누르고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서 경로까지 지정한 뒤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경로는 보통 그 이 파트 자체가 여기 최상위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최상위가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자동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파일명도 이것도 눈치를 많이 못 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이 파일명 같은 경우도 이 어셈블리에서 만든 파트이다 보니까 이 토탈 어셈블리 이름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웃음 표시가 돼 있죠. 구분자죠. 그래서 실제 파일명, 이 파트의 파일명은 앞에 있고, 웃음 표시하고, 요 어셈블리에서 만든 부품이야라고 해서 표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부 저장, 그 새 파트를 눌러서 작업했을 때, 막 파일명이 엄청 긴데 그 상태로 그냥 저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작업한 방법이 그 어셈블리에서 새로운 파트를 만들었다 보니까 이름이 길게 나오는 거고요. 걔를 이름 바꿀 때는 그냥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해주고. 그러니까 토탈 어셈블리를 저장할 때 외부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모델 다 했다. 그러면 토탈 어셈블리 저장하기 전에 먼저 저장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때는 이 어셈블리에서만 쓰는 줄 알고 내부 저장을 눌렀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외부로 저장해줘야 된다. 그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다시 똑같아요. 내부 저장했으면 그 내부 저장된 파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방금 했던 것처럼 외부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위치 지정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렇게 외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다시 내부 저장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수정하기 위해서. 두 개가 다 전환이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요즘 좀 문의가 많이 와서 넣어놓은 거긴 한데요. 어셈블리에서 파일을 열었을 때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한 번씩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뭐 내부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 그 파일이 안 열리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 파일이 보이는데 A라는 폴더에 그 파일이 존재하는데 안 열리는 거죠. 어셈블리를 열었을 때. 그래서 내가 이 A라는 파일이 손상이 됐나 해가지고 A만 따로 열어봐요. 근데 너무 잘 열리는 거죠. 근데 어셈블리를 열게 되면 A라는 파일을 못 찾아요. 계속해서 내부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만 나오고 내가 실제로 막 찾겠다고 해서 찾아보기 눌러서 해도 안 열리는 거죠. 그런 경우,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파일을 만들고 저장을 할 때 우리 눈에 보여지는 파일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 PC 상에서 관리하는 아이디가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디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A라는 파트를 만들었는데 그 A에 구멍을 뚫어서 B라는 파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외형 형상은 똑같은데 구멍만 뚫려 있다. 그럼 보통 저희는 걔를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냥 복사, 다른 폴더에 붙여넣기, 그리고 B라고 이름을 바꿔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파일명은 바뀌겠지만 이름, 아이디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경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같은 거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냥 컨트롤 CV 했을 경우고, 여기서도, 요거 314505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55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F2번 눌러서 그냥 바꾼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디는 변경되지 않았다. 그래서 파일 이름이 변경됐지만 아이디는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나는 요거라고 우리 사용자는 바꿨잖아 해서 얘를 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어셈블리는 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매칭이 안 돼서 열리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내부 아이디가 변경되게 하면서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사본으로 저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팩앤고를 해서 아예 별도로 사본 파일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뭔가 그 파일 실제 우리가 보여지는 파일명과 그리고 내부 아이디까지 같이 변경하면서 어셈블리가 그 파일을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려면 이런 식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사본으로 하거나 아니면 팩앤고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 이거, 그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당장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뭐 내부 아이디, 뭐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 또는 내부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이랬을 때, 원본 파일을 찾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찾으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셈블리는 얘를 바라보고 있는데 실제 파일은 우리가 얘로 연결을 해버리니까 매칭이 안 돼서 못 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일단은 원본 파일 찾아보기를 눌러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연결을 해주려고. 근데 안 되면 이 방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방법으로 하면 100% 해결이 돼요. 근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보게 되면 이 어셈블리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참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어셈블리의 가장 상위 레벨 단에 삽입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원본 파일명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바꾸는 거죠. 이름을 바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거. 이걸로 이제 엎어치기 하는 거죠. 그냥 임시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파일로. 다른 파일로 바꾼 다음에 다시 열어요. 다시 참조를 눌러서 원래 원본 파일로 다시 연결을 합니다. 이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일단 이 전면판 조립체라는 어세이를 열어서 다른 이름으로 사본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가지고 파일명을 기존 파일명에 뭔가 덧붙여서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저장한 파일이 하나 먼저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셈블리를 열 때 참조를 눌러서 그렇게 저장했던 파일로 대치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얘가 아예 다른 파일로 인식됐다가 다시 그 파일로 인식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변경이 돼서 원래 내가 열려고 했던 작업으로 온전히 다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이제 지원했었을 때 기술 지원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대부분 해결을 안내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 방법만 알고 있으면 이 내부 아이디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을 땐 거의 100% 해결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나는 지금까지 아무리 컨트롤 CV를 해서 이름을 바꾸고 아무리 윈도우 탐색기에서 F2번을 눌러서 이름을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이게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 나는 이게 잘못된 방법인데 그렇게 했을 때도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사본으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팩앤고라는 압축 파일 만들기를 통해서 저장하는 걸 권장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또 나중에 문제가 터져서 진짜 뭔가 해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파일을 찾을 수 없는 경우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디프도 저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좀 사용을 하게끔 꼭 기억하고 있으셨다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